2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말 치열합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자,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많다. 야당에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지?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네. 문제는 서민 예산들, 민생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축 재정이나 재정 건전성을 살피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고환율, 고물가, 또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민생이 말이 아니에요. 정부가 마땅히 재정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묘한 민생 예산들은 큰 폭으로 삭감을 하고 구태여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은 뭉텅이로 편성되어 있단 말씀이죠. 예. 이런 것은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또 여당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말씀처럼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를 따져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잘 살펴서 편성했어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한 직접 예산만도 당초에 계획했던 예비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이곳저곳에 정부 예산들을 이용하고 전용해서 끌어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다른 사업들도 마구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추가 비용이 각 부처마다 산재해 있고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 추려보아도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이토록 강행해야만 하는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막 뭉텅이로 잘라내면서 천천히 시간을 봐가면서 해도 좋을 대통령실 이전을 왜 이토록 서둘렀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 다 편성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선후와 우선순위가 바뀐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 비롯해서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 예산 1조 2천억 등등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들을 3조 이상 증액했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증액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야말로 골목 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7천억 가량의 예산을 뭉텅이로 그냥 삭감해 버렸어요. 이거는 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더구나 지난 흰남노 태풍 피해 당시에 반지하방에서 구조될 겨를도 없이 숨진 새 모녀 사건을 잊지 않았다면 결코 삭감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려 5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버렸어요. 그 밖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 또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 보육, 돌봄에 소요될 예산,
이런 것들은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당에서는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민주당 입맛대로 하고 있다. 이거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법들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서 그것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면 처리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임위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모두가 다 주력을 했고 조금 속도가 빠른 상임위,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막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법안들을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대선 불복이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삭감 관련해서. 그 황당한 주장입니다. 아니 예산 심사를 국회가 꼼꼼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드러내고 그 대신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증액하자고 하는 것인데 네. 그 대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국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얼렁뚱땅 대충 심사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인가요? 아니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데 그 예산안 심사를 꼼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대선 불복입니까? 예.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부분도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김진표 의장 찾아가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좀 24일 본회의에서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24일에 처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게 그 중진 의원들과의 면담 이후에 네네. 어제 오후 좀 늦게 김진표 의장께서 두 정당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공문의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 정당이 생각하는 국정조사 계획과 예.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모르긴 해도 이렇게 국회의장께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고 또 국정조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운영위하고 행안위 현안질을 통해서도 또 들여다봤다.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제 더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당 없이 국정조사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당이 지금까지는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게 되면 여당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워낙 사안 자체가 국민의 공분이 큰 사안이고 도대체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는가? 네. 또 살려달라, 압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안 자체만으로 보아도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여당도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예. 또 그야말로 좀 당략적 차원에서 보아도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여당이 이건 무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저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여당도 뭐 마지못해서 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좀 선회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어서 네. 그에 대해서 당이 깊이 살펴보고 또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금투세 도입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예. 정말 타당한 주장인지 그 과정에서 혹시 당이 간과한 점은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99%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식을 팔게 되면 네. 손해를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무조건 거래세를 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을 보았을 때만 그것도 과거 5년간 보았던 손실들을 다 빼고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황이 이제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잘못 이해된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황이 좋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팔면 거래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익을 봐야만 그것도 과거의 손해를 다 빼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실관계를 잘 아시게 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되는 군경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한다. 이런 시행령 개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법에 의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네네.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군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이 매우 엄격하게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군사에 있어서만큼은 문민 통제의 원칙이 확고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군조직법상 군의 통수권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 합참의장 등에게 있는 것인데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서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호처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 사실상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 군과 경찰 병력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분명하게 하자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호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지금 조문들이 정리되고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젯밤에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 이 지점을 거듭해서 확인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에 출석했던 경호처 차장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경호 실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손 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대통령 개정안이 철회되고 그렇게 순수한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오늘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심사가 있는데, 자,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구속이 되나 안 되나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엮어 넣으려면 뭔가 증거가 있거나 진술이 있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인 김용 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등의 인신을 구속해서 예. 억지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결정적 증거는 재판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던데요. 네. 그거는 재판을 해보면 드러날 일이겠습니다만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정진상 실장의 어떤 신상 자체도 엉터리였더라고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지냈다라고 네.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위키 영장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예. 그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보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네요. 예. 이건 수사할 것도 없고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그런 사실조차도 구속영장에 버젓이 기재해가지고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사인가? 네?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에서 집에서 수억 원대 돈다발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당시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노웅래 의원의 입장을 신뢰하고 당신의 결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확전되는 양상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가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된다거나 기소가 된다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민주당의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